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서 주무시는 배우자의 수명이 10년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72세 할머니가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걸 봤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잠자는 자세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할머니가 평생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자세로 주무셨다는 겁니다. 인터넷에도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좋다고 나왔던 바로 그 자세요. 그런데 그게 심장을 매일 밤 8시간씩 압박하면서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옆에 주무시는 가족분 얼굴 한번 보세요. 혹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소리 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하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분 후면 여러분 가족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심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재현입니다. 그동안 8,000명이 넘는 분들의 수면 습관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 아버지가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에 60대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처럼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건강한 자세라고 믿으셨던 그 자세로요. 똑바로 눕는 게 바른 자세다.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좋다. 베개를 높게 베야 편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심장을 죽이고 뇌의 산소를 차단하고 위산을 역류시키는 최악의 자세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독약 같은 자세로 잠들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자세가 있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부산에 사시는 74세 이순자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사님, 저희 남편이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이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순자님 남편분은 78세 최진호님이셨는데 평소 건강검진도 A등급 받으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는 모범적인 어르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호흡이 멈췄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순자님이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최진호님은 응급실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담당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특별한 질환은 없습니다. 다만 수면 무호흡이 심각한 수준이네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분이 사실은 매일 밤 100번 이상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가서 최진호님의 수면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어요. 최진호님은 평생을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TV에서 바른 자세라고 했고 인터넷에도 척추 건강에 좋다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목 근육이 약해지고 혀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베개를 2개나 겹쳐서 쓰시니까 목혈관까지 눌려서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고 있었어요. 이순자님도 똑같은 자세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박사님, 저도 요즘 밤마다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와요.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순자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3년간 매일 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날 바로 두 분의 자세를 교정해 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베개 높이를 낮추는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최진호님은 처음엔 어색하다고 평생 똑바로 누웠는데 갑자기 옆으로 누우니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3일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우리 영감이 코도 안 골고 밤새 푹 자요. 저도 가슴 답답한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2주 만에 최진호님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 졸음도 없고 무엇보다 밤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서 주무시는 배우자가, 부모님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면 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예요. 엎드려 누우면 가슴과 배가 바닥에 눌리면서 심장과 폐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데 몸무게가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심장이 힘들어하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목입니다. 엎드려 자려면 목을 90도로 옆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 혈관이 완전히 꺾이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8시간 동안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한국수면학회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엎드린 자세에서 호흡저하가 다른 자세보다 2배나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약해지고 가슴 근육도 탄력을 잃기 때문에 같은 압박이라도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려면 바로 옆으로 눕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베개나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근육이 약한 분들은 엎드린 자세가 더욱 위험합니다. 폐를 압박하는 무게가 더 크고 호흡을 보조할 근육도 약하니까요. 두 번째로 위험한 자세는 똑바로 눕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자세라고 믿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에 힘이 있어서 혀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혀가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면 숨길이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이 생깁니다. 수면 무호흡은 단순히 콧골이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예요. 잠자는 동안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기를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숨이 멈출 때마다 뇌가 깨어나서 몸을 깨우려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한 겁니다. 특히 목이 짧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위험도가 더 올라가요. 목이 짧으면 기도 공간이 좁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목 주변에 지방이 쌓여서 기도를 더 좁게 만들거든요. 세 번째는 왼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인터넷이나 건강정보에서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좋고 심장에도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위는 왼쪽 윗배에 위치하고 식도는 가운데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식도보다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나요. 관략근은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문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문이 느슨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까지 더해져서 위산이 쉽게 올라와요. 새벽에 목에서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쓰리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이 바로 이 위산 역류 때문입니다. 위산 역류가 반복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식도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또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가슴 왼쪽으로 쏠리면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높은 베개를 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를 높게 베면 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이게 목과 뇌혈관에는 정말 안 좋아요. 베개가 높으면 목이 앞으로 과도하게 꺾이면서 목 뒤쪽 혈관이 눌립니다. 목 뒤쪽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들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아침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근하고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목이 앞으로 꺾인 상태로 8시간을 보내면 목 디스크에도 무리가 갑니다.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압박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목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의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너무 낮아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적응하시면 목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겁니다. 혹시 다리를 뻗어야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다리를 쭉 뻗으면 시원하고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리와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우리 허리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를 쭉 뻗으면 이 곡선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또 다리를 쭉 뻗으면 대정맥이 압박을 받으면서 혈액순환이 방해받아요. 대정맥은 하체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큰 혈관인데 이 혈관이 눌리면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뼈 사이에 있는 쿠션인데 이게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다리까지 저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다면 자는 동안 허리가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신호예요. 이 다섯 가지 자세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그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 이와 허리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어요. 매일 밤 8시간씩 이런 자세로 잠들면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자야 할까요? 어떤 자세가 정말로 수명을 지켜주는 황금 자세일까요?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채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겁니다. 이 자세가 왜 황금 자세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눕는 이유는 위산 역류를 막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식도보다 위쪽에 위치해서 역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른쪽으로 자세를 바꾼 후 새벽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게다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자연스럽게 왼쪽에 위치하면서 압박을 덜 받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면서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만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이유는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베개가 없으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골반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 이 자세로 주무시면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다른 자세로 주무셨던 분이라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적응하시고 오히려 이전 자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옆구리에 작은 쿠션이나 긴 베개를 두어서 뒤척이다가 다시 엎드리거나 똑바로 눕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황금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잠자리 환경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TV를 켜놓고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냥 잠드시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빛은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해요. 그래서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노년층은 낮 동안 활동량이 적어서 근육이 경직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발목을 돌려주면 다리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5분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가슴으로 얕게 숨 쉬는 게 아니라 배를 부풀렸다 줄이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겁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특히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편안하게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드세요. 이걸 5분 정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숨 쉬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다섯 번째는 잠자리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서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인데 이 정도가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면서 깊은 잠에 들게 해줘요. 너무 더우면 자꾸 깨게 되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해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돼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생체 리듬이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기기 쉽고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가볍게 저녁을 드시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드시면 잠이 잘 와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와 황금 자세, 잠자리 환경 조성과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지만 다 합쳐지면 엄청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서 주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고 적응하시면 완전히 다른 아침을 맞이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도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자세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셨는지, 오늘 밤부터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